반갑습니다. 꿈분석 심리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5년 한국 현 사회에서 자영업자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경비에 대해서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이익이 남는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익을 구성하는 데는 경비 부담이 적은 곳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 부담이 적은 장소는 어디를 선택해요? 경비 부담이 적은 장소라는 것은 경비를 주지 않는 곳일수록 좋겠죠.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같으면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다는 것이 제일이죠. 그러면 경비 적은 아이템은 어디 가서 찾아요? 경비 적은 아이템이라는 것은 우리 장사를 하면 보통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죠. 그리고 예. 또 무슨 음식 장사 같은 냉장고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상담사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정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꿈분석 심리상담사는 경비 부담이 있을까요? 꿈분석 심리상담사를 아파트에서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경비 부담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하기 때문에 새 나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있는 밥에 먹기 때문에 외식할 이유도 없고, 또 그다음 차량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교통비도 거의 안 들죠.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영업의 투자 시간은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영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만약에 대도시 같은 데일수록 보면 자기 집에서 이렇게 차를 움직이면은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비록 버스를 탄다 하더라도 정류소마다 서야 되고, 비록 지하철을 탄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가면 공간 이동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모든 어떤 그 공간 속에서는 소모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줄이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과 이동 시간은요? 영업과 이동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보면은 장사를 하는데 돈을 많이 주면 중심부에 있지만 돈을 적을 경우는 중심부에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로 보면 이제 버스를 타지 못하는 그런 장소도 있을 때는 자기 승용차를 가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면은 몸이 굉장히 고달파지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업을 하는 데는 특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장사 준비 시간은요? 장사 준비 시간은 예를 들어가 음식 장사 같으면은 내일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앞날 시장을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시장을 보기 때문에 또 시장을 보러 가면은 또 어떤 공간이라는 시간이 낭비가 되고, 또 자기 집에서 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밤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 보는 시간, 모두 움직이는 시간이 전부 다 영업 활동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이는 그런 아이템일수록 좋죠. 그러면 영업자 수면 시간은요? 영업자 수면 시간은 우리는 보통 그 평균은 8시간 자는 걸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8시간 잘 자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자는 것이 그래도 많이 자는 편인데,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들 중간에 졸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거리가 멀수록 수면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잠을 못 자고 일을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칩니다. 돈 벌고 건강 잃고 하는 것은 제일 어리석은 장사이기 때문에 그 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이것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일과 스트레스에 대해서요? 예. 언제 일을 그만둘까요? 일을 언제 그만두느냐 하면 우리는 첫째는 돈을 많이 벌고 그만둔다든지, 안 그러면은 다음 아이템이 나올 때 있죠. 네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조금 시험 삼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로 보면 우리나라 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일을 할 때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죠.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일은 실컷 하고 돈은 벌고 있는 거는 몰라도 건강을 해치는 수가 많습니다. 무릎 관절이라든지 많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분야에서 망가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일의 한계라고 보기 좋고, 또 스트레스도 적게 본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수익이 점점 줄 때는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괜찮다 싶어가 2년 계약인데 3년 계약하자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보면은 어떤 데 1년쯤 하다가 보면은 뭐 자기 생각대로 손님이 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점점 지출이 많고 수익이 줄어드는데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다. 근데 이건 참 난감하죠.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암 환자 같으면은 뻔히 죽을 줄 알고 이렇게 뭐 달라드듯이 시간만 각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비록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좋고 어떤 면에 달세가 들어가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동상 걸린 발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안 자르고 그냥 아깝다고 두면 결국은 다리까지 다 잘라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르는 것이 빠릅니다. 그러면 또 소득은 적게 늘어도 일손이 부족하면은요? 아, 그런 경우가 많죠. 뭐 우리가 보통 그 장사를 하는데 뭐 좀 흐른 아이템 있죠. 뭐 칼국수라든지 뭐 공국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 한 사람 사용하는 것이 뭐 한 30그릇 정도는 혼자서 취급을 하는데 갑자기 손님이 좀 늘어나서 한 50그릇 한다고 쳐보면은 이것은 혼자로서는 무리이기 때문에 종업원을 한 사람 데립니다. 근데 데리면은 그 종업원 월급 주고 뭐 부대 비용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경비를 제하고는 오히려 그 30그릇이라든지 이런 그릇을 파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아이템을 아주 이득이 많은 아이템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악몽까지 꿀 정도의 경제고통 해결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몽을 꿀 정도 경제고통이 있는 것은 경제고통을 주는 것이 뭐냐 우선 예를 들어 이자 부담이 맞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는 쓸데없는 투자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그 배우자가 또 무슨 돈을 투자했다든지 안 그러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을 잘 해서 어떤 거는 잘라버릴 거는 잘라버리고 추가할 거는 추가하고 이것을 가정주부라든지 부부가 합심을 해서 결단만 내리면은 어떤 일이라도 죽을 경우는 닥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익 상태에 예. 상태에 대해서 자영업자와 알바를 비교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우리가 자영업자하고 알바를 비교하는 경우는 기준이 좀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 알바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알바를 평생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기과를 전공한 사람이 알바를 하는데 무슨 식당에 알바를 하면 맞지 않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무임금을 하더라도 전기회사라든지 안 그러면 전기회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전기상회라든지 그런데 뭐 밥만 먹여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기술을 배우는 그런 알바는 굉장히 권장할 만한데 자기 전공하고 영 딴판인 그런 알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자영업자는 알바를 거쳐가지고 그 경험을 쌓아가 자영업자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선상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같이 맥락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있잖아요. 자영업자, 중소기업과 수익 비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죠? 예.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만큼 또 어떤 고생도 많이 하고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알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뭐 투자를 해서 뭐 무슨 지원받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중소기업을 하든 또 작은 장사를 하든 간에 이 알바를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중소기업 같은 데서 내가 돈을 안 받고 먹여주기만 해달라든지 뭐 그러면 기숙사가 있으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나는 더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성실을 보이게 되면 오히려 또 사장은 그걸 성실을 감안해서 또 취업을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위한 알바로 이렇게 전향을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자영업자와 대기업의 수익의 비교도 해주세요. 대기업 같은 경우 우선 우리 요즘 같은 삼성, 그럼 LG, SK, 현대 이런 대기업은 주로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일단 들어가 놓으면은 수익이 많죠. 그러나 물론 그 사람들의 고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바가 꼭 대기업보다 수입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1, 2년은 알바가 훨씬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서 알바를 뭐 예를 들어 한 5년 결심을 하고 했다. 근데 알바를 했는데 어쩌든지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를 저금을 한다고 한번 봅시다. 그럼 50만 원을 한 달에 하지만 1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600만 원이죠. 600만 원이 그것을 갖다가 장기, 그러니까 미래라든지 미래 인공지능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만약에 주식을 아주 그 어떤 첨단 주식만이 거기에서 투자를 하고 알바를 계속 한다면은 오히려 나중에 뭐 역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그런 거는 공부가 조금 필요를 하겠지만요. 그렇구나. 자영업을 하다가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영업을 하다가 바꾸는데 대강 보면 사람들이 그 어떤 차를 몰면은 뭐 90도 각도를 꺾듯이 뭐 이거 음식 장사 하다가 안 되면 뭐 전기 전자제품 판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주로 실패를 하기 쉽죠. 그래서 만약에 칼국수를 했는데 아까도 말하면 30그릇 파다가 50그릇 파니까 이제는 뭐 사람을 한 사람 더 데리니까 더 데리는 가격을 빼고 나니까 안 남더라. 그렇다는 것은 약간 고급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대나무가 많으면 그 대나무 속에 음식을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음식하고 틀리게 뭐 소고기를 집어넣는다면 거기서 기름이 빠지고 뭐 대의 은은한 거라든지 안 그러면 몸에 유익한 게 나온다는 이렇게 음식이면 음식으로서 안 그러면 전기는 전기로서 이런 같은 그 약간 고급 성향을 하는 것이 좋지 뭐 직장을 완전히 바꾸듯이 이렇게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꿈 활용으로 돈을 벌 수도 있을까요? 꿈 활용으로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도 이야기하셨지만 경비 면에서 가장 경비가 안 되는 것이 아파트를 했죠. 예. 아파트에서는 상담이나 컨설팅이 좋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은 주로 자기가 그 마음이 안 좋다든지 안 그러면은 조금 갈등이 있을 경우 흉몽을 많이 꿉니다. 그 흉몽을 상대로 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배워서 자기가 그 상담사 역할을 한다면 아주 좋은 돈벌이 수단이 되죠. 그럼 직업전환에 대해서요. 예. 또 다른 자영업은요? 직업 전환해서 다른 자영업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영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무조건 자영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고 자기가 잘하는 분야 있죠. 네네. 자기가 평소에 잘하는 분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학교 수업을 공부를 한다면은 수학을 잘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다른 점수는 한 50점 나오는데 수학은 한 70점 나온다고 한번 보면은 다른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뭐 전 과목이 다 90점, 100점인데 자기는 70점이지만은 자기가 공부하는 요령을 몰라서 70점을 받는 것이지 사실은 수학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이렇게 개척을 하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잘하는 상담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좋은 아이템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영업에서 취업은요? 자영업을 하다가 어떤 사람 취업하는 사람 있죠. 네네. 그런데 우리는 자영업을 하다가 취업을 하는 사람들 대강 보면은 자기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취업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대강 보면 취업을 뭐 대기업이나 좋은 회사 가는 것이 아니고 임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주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열악한 곳에 거의 월급도 뭐 나오다가 안 나오다 하는 데 가기 쉬운데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영업을 만약에 음식업을 했다면 음식 쪽에서 관계되는데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경력사원 같이 취업을 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골라야 됩니다. 아파트 속의 자영업은요? 아파트 속에서 자영업 하는 것이 주로 보면은 상담사 컨설팅이 주로 좋죠.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무슨 경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닐 뿐더러 무슨 그 시설이 전혀 필요 없죠. 그리고 네네. 아파트는 통발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아파트 내에서 앞에 짜장면 집이 있는 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그것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꿈 분석 심리 상담사는 예, 자영업이 될까요? 충분하게 자영업이죠. 자영업이란 스스로 하는 게 자영업 아니니까 그게 창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예. 우리가 창업이라는 무슨 장사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다른 사람이 잘 하지 않는 창조적인 업을 창업이라고 하시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 분석 심리 상담사 같은 경우는 창업 중에서도 창업이죠. 왜 그러냐면 미래는 인공지능의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점점 인공지능으로서 지금 앞으로 뭐 로봇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직장을 앞으로 5년 정도 되면은 거의 직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의사, 변호사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대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 뭐 종업원이나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꿈 분석 심리 상담사는 심리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간밤에 흉몽을 인공지능이 그것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는 아파트 창업으로서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예, 선생님 잘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5년 한국 사회에서 어떤 자연급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정주부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